이건 미국도 몰랐어요. 푸틴한테 치명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 트럼프가 무기와 군사정보를 줘요.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벨고로드라는 데 침공해요. 러시아가 정예병력을 온전시켜놨다. 그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40조 정도 사망보험이 포함됐어요. 20만 명 죽었다는 얘기죠, 최소. 북한이 지원 끊으면 러시아 전쟁 못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그때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휴전들이에요. 푸틴이 일방적인 30시간 휴전이었지만 전쟁 이후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한국 우리처럼 비극적으로 되겠죠. 타우루스 미사일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 이랬어요. 그러면 모스크바가 다 때린다는 얘기예요. 크림반도 공격도 하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 다리 끊어지면 크림반도 고립이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로우 전쟁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전황이 어떨까요? 전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요. 네. 요게 전쟁 전 상황입니다. 요게 우크라이나 땅이고요. 그리고 요 크림 공화국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을 뺏어가요. 네. 그 다음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요 지역에서 친러계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들으셔도 이게 중요해요. 왜냐? 요 크림반도는 요쪽을 보시면 요게 숫자가 러시아계 주민들 숫자예요. 크림반도는 58%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행정적으로만 러시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 땅이죠. 네. 그러나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행정이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 요 루간스크, 도네츠크 요쪽은 러시아인 거 거의 40%죠? 네. 여기도 25%잖아요, 24.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우크라이나냐?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다민족이니까. 우크라이나 계가 줄지만 다른 민족이 많아요. 요것도 다 러시아계 주민 숫자예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많죠? 네. 요게 2014년의 상황이에요. 여기 뺏어가고 러시아가 이거는 이제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2년 2월 25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크림반도, 돈바스 요 지역인데 지금 빨간색이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에요. 네. 갑자기 하루 만에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자, 루간스 도네츠크 크림에서 치고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위로도 북부에 내려오죠? 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쪽에서 남쪽, 동쪽, 북쪽에서 동시에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점령하잖아요. 네. 파죽지세죠. 그쵸. 이쪽 보시면 이건 3월 24일이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이 남쪽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이어버렸죠. 그쵸. 북쪽도 이어버렸죠, 이렇게. 네. 그럼 뭐 우크라이나 끝난 줄 알았죠, 이때. 맞아요. 한 달 만이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4월 20일 날 보니까 요 파란색 지역은 이제 러시아군이 후퇴한 지역이에요. 러시아가 생각한 전쟁은 한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밀렸지만 네. 반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쪽에 들어간 러시아군들은 일부는 전멸했고 일부는 후퇴해서 전선을 축소했어요. 이렇게 남쪽으로. 네. 이쪽 위로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이쪽은. 그쵸. 그런데 요거는 언제냐? 2024년 2월 4일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요 그림은 사실은 2023년 6월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게 1년 동안 2023년 6월이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요쪽 지역과 요쪽을 회복해서 요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회복했죠? 네. 근데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반격 작전을 하는데 여기서 실패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실패하니까 그 전선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교착 상태로. 네.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때 많이들 기대도 했었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의 정치적 좋게 말하면 영민함, 나쁘게 말하면 교활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총사령관이 잘루즈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신뢰해요. 지금도 신뢰도가 한 90%좀 나와요. 네. 지금 선거하면 잘루즈니한테 져요. 젤렌스키가. 근데 잘루즈니가 이때 지금은 근데 그 잘루즈니가 참모총장에서 총사령관에서 쫓겨나서 영국 대사로 쫓겨갔어요. 젤렌스키가 쫓아낸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요 마리우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우리를 치면 포항제철인데
요 마리우폴을 뚫고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크림과 돈바스가 끊어지니까. 그쵸. 또 크림과 돈바스는 이 크림과 이게 본토는 크림 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 다리만 끊어버리면 여기 고립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잘루스니의 전략이 사실은 옳았던 거죠. 아. 그런데 젤렌스키 입장은 뭐냐면은 이쪽 도네츠크 이쪽 광범위한 지역의 영토를 회복하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야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루스니 총사령관 측과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전략 갖고 싸우는데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총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공세가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파죽지세로 이 프랑스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 거대한 방어선 있잖아요. 네, 마지노선. 마지노선. 네. 그걸 뚫고 들어간 게 뭐냐면 넓게 편 게 아니라 한 곳을 때려 부신 거예요. 아. 성은 하나만 구멍 뚫리면 끝나잖아요. 그쵸. 젤렌스키 그 생각을 했는데 잘루스니는 젤렌스키는 넓은 면적을 뺐자라고 병력을 넓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치의 거의 진적도 못 받고 거의 소모됐어요, 병력들이. 아유. 초기에는 푸틴이 한 달 잡고 들어가서 삽질했고 네. 두 번째는 젤렌스키가 삽질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2024년 2월 그림이지만 2023년 6월 그림 그대로예요. 바뀐 게. 지금까지 한치의 변함도 없어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한치라면 좀 그렇지만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여기 2024년 8월 25일이잖아요. 네. 잘 보세요. 지금 그 주 전선은 여기입니다. 이 빨간 지역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99%를 차지하거든요. 네. 여기가 조그만 빨간 점 있죠? 네. 여기 하리키우라고 하는 군수공업지대인데 여기서 있고 여기 숨이라고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쿠르스크예요, 북쪽이. 아. 요 숨이 이쪽이 쿠르스크거든요. 막 쿠르스크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젤렌스키가 이 8월 달에 8월 초에 거꾸로 치고 들어가요. 아. 역습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1300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시가 600이 좀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갑자기 점령을 해요. 음. 그러니까 푸틴은 황당했죠. 이건 미국도 몰랐어요. 아. 이렇게 역습을 할지는. 왜냐, 남쪽 지키기도 힘든데 그쵸. 거꾸로 공격을 해가? 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푸틴한테 치명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 네. 어차피 남쪽 전선은 교착돼 있으니까 쿠르스크를 점령하면 푸틴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쵸. 5월 9일이면 러시아 전승되는데 45년. 아. 그 이후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 쿠르스크는 스탈린이 히틀러를 격파한 히틀러가 여기서 패배함으로써 끝나요. 그때부터 계속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자존심인 지역이 쿠르스크거든요. 이걸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다목적이 있었겠죠. 네. 저걸 잡고 있으면 푸틴을 압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남쪽에서 병력이 빼져올 거 아니에요. 이거 찾으러. 네. 이쪽이 옅어지겠죠, 전선이. 그쵸. 그랬더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건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본토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이 되니까 빨간 건 러시아가 뺏은 지역이고 노란 지역은 러시아가 우세한 지역이고 네. 요 파란색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잡은 지역이거든요. 쿠르스크. 네. 남쪽은 역시 변함이 없어. 전혀 변함이 없죠. 네. 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월 21일 전황이에요. 네. 자, 보시면 다 빨개졌잖아요. 네. 다 뺏었잖아요, 지금. 그럼요. 다 회복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노란 지역도 지금 있죠. 요 파란 지역 있죠? 요 조그만큼. 네. 요거만 지금 젤렌스키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 99%를 다시 뺏긴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월 28일 날 젤렌스키가 광물협정한다고 워싱턴 가서 트럼프랑 싸웠잖아요. 그쵸. 트럼프 화가 나가지고 3월 3일부터 야, 무기 공급 중단해. 아. 정보도 주지 마. 그럼 무기도 없어? 어디 쏠지도 몰라? 그쵸.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그때 푸틴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감정은 풀어줬지만 네. 전략적으로는 저기서 우크라이나군 괴멸당한 거지. 뺏긴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네. 쇼를 위해서 이 쿠르스크의 남은 지역을 거의 대부분 뺏겼어요. 아유.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또 이제 트럼프가 그랬더니 젤렌스키 또 어떻게 해요? 형 잘못했어. 빌었거든요. 네. 광물협정할게. 그랬더니 트럼프가 다시 무기와 군사정보를 줘요. 그랬더니 또 이제 간이 벗어요. 젤렌스키가. 요 밑에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요건 쿠르스크고 요 밑에 게 벨고로드라는 데거든요. 네.
여기 침공해요. 거꾸로 또 제렌스키가 요게 지금 그래서 이만큼을 점령한 거예요. 요거면은 몇십 제곱킬로미터는 되거든요. 네. 요건 이제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땅이고 옅은 하늘색은 네. 짙은 하늘색은 이건 이제 제렌스키가 뺏은 거예요. 왜? 무기를 안 줬다가 다 이슈니까 치고 들어간 거죠, 이제. 해볼 만한. 그래서 그랬더니 또 푸틴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5월 9일이 전승절인데 그쵸. 또 뺏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목숨 걸고 또 뺏어갖고 지금 이게 4월 21일 현황인데 네. 요 정도는 아직도 확보하고 있어요. 요게 현재까지 전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말씀드리면 다시 올라가서 요 전선. 네. 요 전선은 요걸 남부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남부 회랑, 서던 코리도. 요거는 2023년 6월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네. 쿠르스크를 침공을 했고 제렌스키가. 네. 그러나 그 부분은 다 뺏겼고 거의 이제 발판 정도 1% 정도만 차지하고 있고 지금 그 밑에 여기 보이죠? 비교적 상승의 면적. 네. 요거 확대한 거거든요. 요 벨고로드 지역을 일부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진일퇴. 일진일퇴. 그러니까 뭐 쭉 밀고 쭉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박사님 그 요즘 이제 조금 여론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러시아가 안 된다였다가 또 최근에 반대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그냥 망했고 시간 문제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압도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다 견딜 만큼 압도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박사님 냉정하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본인들이 50에서 55%를 책임져요. 네. 나토가 한 20에서 25%, 미국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토하고 미국이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하고 미국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무기 지원 끊으면서 다 뺏겠다고 그랬죠? 네. 미국의 20%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핵심이구나. 핵심이에요. 군사 정보. 네. 그다음에 강철비라고 영화 보셨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북한 나오는. 네. 네. 그게 강철비가 하늘에서 포탄에 비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얘가 좀 복잡한데 M270 MLRS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227mm, 227mm의 구경, 네. 길이는 몇 미터가 되죠. 그게 로켓 한 발에 사거리가 32km거든요. 여기에 수류탄에 해당하는 이 자탄이 네. 640개가 들어있어요. 그 한 발 쏘면 수류탄 640개가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류탄 살상 범위가 15m거든요. 네.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전멸시킬 수 있어요. 엄청나네요. 근데 포드 하나에 6발 들어가거든요. 네. 그 포드가 2개 있어요. 12발이에요. 축구장 12개 면적을 초토화시켜요. 와.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걸 가볍게 줄이고 포드 6발짜리 2개를 하나로 줄이고 6발, 12발이 아니라 6발 탱크 캐터필더 궤도를 바퀴를 바꾼 게 하이마스라는 거예요. 네.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네. 고속기동 포백 로켓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줬거든요. 6발짜리. 이거 한 발 쏘면 축구장 6발이 쿠르스크는 평원이에요. 러우 전쟁은 네.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숲은 어디에 있냐? 갤러리 포레스트라고 그래서 시냇물 따라 요게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군, 북한군 오면 이거 한 발 쏘면 축구장 6개 면적이 전멸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줬다 안 줬다 하니까 전황이 바뀌는 거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 전쟁 수행 능력이 일단 없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러시아로 가자. 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뭐 정예 병력은 온전시켜놨다. 네. 뭐 타격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 그 허접스러운 북한군까지 받아들이고 네. 전 세계 용병까지 받아들이고 지금 저렇게 쿠르스크 본토까지 자존심까지 뺏기는데 정예 병력을 온전시켜놓고 뭐 첨단 무기를 감춰놔요? 아니에요. 전쟁엔 코피 터지니까 다 쓰게 돼 있어요. 북한이 지금 지원하는 무기가 탄약으로는 러시아가 쓰는 탄약의 절반 정도예요. 네. 북한이 지원 끊으면 러시아 전쟁 못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러시아 상황이. 네. 왜냐하면 러시아 수출품이 60%인데 산업이 있겠어요?
군수 공장도 있고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네. 체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군수품은 고갈된 상황이다. 아. 주요 무기들은. 이게 또 서방 쪽 시각에서는 군수품은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 경제가 지금 탄탄하다. 또 지금 착각이에요. 왜냐? 아, 러시아 경제가 3% 성장, 5% 성장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3에서 5% 성장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전시 경제잖아요. 음. 돈 들여서 군복 생산하고 무기 생산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 징집해서 월급 주잖아요. 네. 1인당 사망하면 보험금이 2억 원이에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그 40조 정도 사망보험이 포함됐어요. 20만 명 죽었다는 얘기죠, 최소. 야, 많이 죽어. 자, 지금 수치만 보시자.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하면 막 혼나요. 네. 지금 3% 5% 성장하는데 저보고 맞아요. 돌팔이라고. 근데 이건 간과하잖아요.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네. 21%예요. 그렇게 높나요? 그렇게 높아요. 왜냐? 석유 팔아 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사망보상금 나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기 생산해야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산업은 없잖아요. 아. 돈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황되고 3% 5% 성장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아니 기준금리가 21%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 21%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지금 푸틴은 위기에 왜냐? 음. 전쟁이 휴전하면 이제 전시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죠. 아. 이대로도 못 가는 거고 네. 전쟁 끝나면 이제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는 이제 추락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네. 자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양쪽 다 지금 만만데요? 둘 다 상황이 좋지 않다. 아, 둘 다 커피 터진 거예요. 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전쟁 수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젤렌스키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서방에서 줬다 뺐다 하면 끝나는 거다. 네.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이 전선을 뚫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뚫죠. 자, 러시아가 뚫으면 어떻게 돼요? 서방이 무기를 더 주죠.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미적거리니까 네. 베르츠 차기 총리 또 네. 뭐라 그랬냐면 타우로스 미사일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 이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무기인지. 네. 이게 비행기에 장착하는데 네. 사거리가 500km예요. 어. 그럼 비행기는 얼마든지 로 국경선 심지어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스크바가 다 때린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요. 아. 그 아까 줬던 강철비는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네. 영국이 준 게 스톰 섀도우거든요. 네. 이것도 250km예요. 공대지인데. 타우로스는 500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그 독일 그 다음번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크림반도 공격도 하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게 뭐냐. 크림반도가 본토하고 다리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리 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 다리 끊어지면 크림반도 고립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걸 주게 되면 푸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방이 확 주면 우크라이나가 뚫고 들어가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틴은 핵단추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는 못 들어가게 줬다 뺐었다. 그다음 푸틴이 너무 들어오면요. 타우로스 줄게, 에이테킴스 줄게. 에이테킴스는 아까 그 하이마스가 6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에이테킴스는 국경이 커요. 그러니까 그 포도에 한 발에 들어가요. 네. 근데 대신 사거리가 300km예요. 227면 32km인데 이건 300km예요. 훨씬. 300km까지 날아가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켜요. 미치는 거죠. 300km 호박을 때려봐요, 계속. 공장 같은 데도 뭐 그렇죠. 군수기지 때리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비극적이죠. 누구도 못 이기는데 슬라브족들끼리 매일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꼭두각시 둘이 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다가 또 굉장히 서로 너가 위반했네 하면서 또 이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근데 푸틴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좀 협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푸틴이 일단 휴전을 했잖아요. 그쵸. 전쟁 이후 처음이잖아요, 지금. 아,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일방적인 30시간 부활절 휴전이었지만 네. 어쨌든 휴전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아, 그쵸.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집권 이후에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전. 그쵸. 근데 지금은 종전이라는 표현 안 써요. 휴전 그래요.
아, 왜냐?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방안이 뭐냐면 네, 푸틴이 좋아하는 방안이거든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을 인정해준다. 네, 그 다음에 전쟁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유보시킨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런 거 없다. 그냥 미국이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다. 요한이거든요. 네, 푸틴은 받죠. 봤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그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되면 땅 5분의 1 뺏긴 거잖아요, 그냥. 그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유럽은요. 저 나쁜 새끼가 뺏어갔는데 저거 인정해 준다고? 그럼 나쁜 놈 또 나쁜 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이 안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종전 협정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휴전은 되죠. 아,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일단 좀 쉬자는 거니까. 일단 우리처럼 비극적으로 되겠죠. 53년에 휴전했지만 지금까지 이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휴전은 서로 상처가 안 남죠. 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넘어왔어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잘 눈치 못 채시는데 네, 종전에서 휴전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네, 드디어 푸틴이 한 번 30시간 했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으로 봐요. 전쟁은 끝나가고 있는 거죠. 휴전은. 전제 휴전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6.25 한국전쟁 3년 했지만 네, 휴전협상을 2년 동안 했어요. 아, 그리고 휴전협상 하는 동안에 전투가 치열해졌어요. 고지전. 왜냐? 네,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 본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국경이 되거든요. 한 치라도 더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쿠르스크 조그만 땅이라도 젤렌스키 갖고 있어야 자존심 사는 거고 네, 푸틴 입장에서는 남부 지역 더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음. 이거죠.